다음에 메인 액티비티에다가 카테고리를 출력하는 소스 부분을 추가하네요. 그러니까 메인 화면은 메인 사이트.java 파일이었죠. 이 파일을 열고 그 카테고리, 쇼핑 카테고리를 여는 그 메소드인 메인 컨텐츠 토글이라는 메소드 중에서 메뉴 3번을 클릭을 했다면 결국에는 카테고리 리스트 화면이 출력이 돼야 되니까 이 부분에다 r.id.main main underbar tab 3를 화면에 출력하고 set 비접을 view.비접을 해서 화면에 출력을 하고 카테고리 클래스를 호출합니다. 클래스를 호출하는데 현재 액티비티를 전달을 해야 되니까 this라고 해서 현재 액티비티를 전달을 했고 이렇게 생성된 카테고리를 카테고리 템프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상태에서는 아직 화면이 출력 안 된다 그랬죠. 카테고리 temp.get xml 리스트 xml 데이터 리스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화면에 카테고리 데이터를 출력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죠. 아까 getView에 대한 메소드를 아직 설명을 못 했으니까요. 행 레이아웃까지 만들었고 이제 화면까지 출력되는 것까지 다 처리했고 이 부분만 남았는데 카테고리 리스트 adapter.java 파일을 열고 아까 getView라는 메소드 안에서 수정을 가하는데 이 부분은 뭐 기존에 있던 대로 노티스 공지사항에 있던 데하고 똑같은 거고요. 컨버트 뷰가 없으면은 인플레트에서 컨버트 뷰를 가져온다, 정의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띠무늬 모양으로 카테고리를 출력을 할 때 사용하는 구문이라고 했죠. 자, 포지션도 역시 이벤트 밑에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파이널이라고 선언을 했고 그 이름은 포지션 인트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카테고리 이름 부분은 r.id.category underbar subject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죠. subject라는 이 텍스트 뷰를 가져와서 카테고리 서브젝트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카테고리 서브젝트.setText 텍스트를 출력하는 부분이죠. 어떤 데이터를 출력하냐면 subject 제목이라고 되어 있는 XML 태그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서브젝트 버튼, 카테고리 서브젝트라는 텍스트 뷰를 클릭을 했을 때 카테고리가 이동되도록 바로 했네요. 그래서 클릭 이벤트에 대한 정의를 하고 이 클릭을 했을 때 카테고리 info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되 현재 행에 대한 카테고리 info 메소드가 실행되도록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카테고리 info에 대한 메소드도 작성을 해야 되죠.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안 나왔고요. 이 부분은 방금 설명을 드린 거죠. 카테고리 서브젝트 나오고 이거 디테일 버튼으로 바꿨네요. 잠깐만요. 이 부분을 이렇게 가지 않고요. 제목을 클릭하면 이벤트가 이동되도록 이 부분은 그대로 놔뒀네요. 그리고 그 상세 보기 버튼을 그 띠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현재 어떤 목록이 선택되어 있는지 레코드가 선택되는지 화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디테일 버튼을 별도로 뒀는데요. 이 디테일 버튼은 r.id.category detail btn이고 이 객체를 찾아서 객체 이름도 역시 category detail btn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에 대한 리스너 구문을 작성을 하고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는 역시 위에서 정했던 이벤트하고 동일하게 category info라는 메소드가 실행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getView에 대한 메소드 끝에 리턴 처리는 컨버트 뷰로 해야 된다고 했죠. 이건 자동으로 작성된 구문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적 액티비티 구현에서 이제 카테고리 리스트 어댑터 안에, 클래스 안에 카테고리 인포에 대한 메소드를 정의를 해야 되죠. 소스를 보겠습니다. 카테고리 인포라는 메소드는 별도의 리턴되는 값은 없어서 void라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포지션 값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변수명을 포지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XML 데이터 구조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메뉴 클래스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메뉴 클래스라는 태그 값을 가져와서 문자열 스트링 형태의 메뉴 클래스라는 변수에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find 클래스는 이제 다른 용도로 더 개발을 확장할 때 쓰는 부분인데 현재 쓰는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와닝 정도의 경고만 출력을 하는데, 이 와닝 내용을 보시면 이 변수가 사용된 경우가 없다, 필요 없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문은 삭제해도 되지만 바로 삭제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쓴 데는 여기 있습니다. 쓴 데는 없는데 이클립스가 해독을 할 때는 이 try 부분까지는 해독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와닝 메시지를 무시해도 되고, 뭐 이 구문은 딱히 쓰는 부분이 없다면 이 부분하고 find 클래스에 대한 부분, 선언한 부분을 삭제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클래스 CLS라고 이렇게 변수를 선언했는데, 이것도 이제 활용 용도가 좀 고난도의 기술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현재 액티비티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액트 카테고리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 메뉴 클래스라는 거는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이 카테고리를 누르면 어느 클래스를 호출해라 라는 형태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이름은 문자열로 전달을 받을 것이고, 이 문자열로 되어 있는 클래스 이름을 본 시스템에서 클래스명을 찾아서 클래스로 호출해야 되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명으로 클래스를 찾는 메소드가 바로 class.forName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클래스 이름을 찾는데 클래스 이름을 못 찾을 수도 있죠. 그래서 try catch 구문을 사용한 겁니다. 프로그램 코드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찾으려는 클래스가 변수로 던져와서 들어오기 때문에 클래스가 없을 때는 class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클래스를 찾아왔다면 그 클래스를 CLS라고 정의를 하고, 그리고 cls.new instance 해서 CLS라는 클래스를 찾은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했다는 거죠. new라는 구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스턴스화해서 형은 화면에 출력되는 그 클래스라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액티비티라고 형변을 한 다음에 액트 카테고리라는 액티비티 임시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클래스라는 형을 선언할 때 가로로 구체적인 형태는 물음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죠. 이 부분은 이제 이 클래스가 뭐 액티비티도 있고 뭐 다른 거일 수도 있다라는 면에서 이렇게 물음표라고 정의를 하고, 실제로 이제 가져온 다음에는 인스턴스 한 다음에 이렇게 액티비티 형이다라고 선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화면을 전환을 해서 출력을 할 때는 인텐트를 사용하는데요. new intent 클래스, new 구문을 이용해서 인텐트를 호출을 하고, 클래스를 호출하고, 현재 컨텍스트, 액티비티, 현재 화면에 대한 컨텍스트에 대한 값을 넣고요. 그리고 카테고리 act 카테고리.get 클래스. 자, 이거는 액티비티라는 객체고요. 이 액티비티라는 객체에 대한 원초적인 클래스를 호출할 때는 이렇게 get 클래스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결국 이제 intent라는 클래스를 호출하는 명령법이니까 그 명령법대로 맞춰준 거죠. 그래서 mContent는 이미 이 클래스에서 선언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이 파일은 이 변수는 activity 변수니까 get.getClass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형식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intent를 선언해서 가져온 다음에 context 현재 화면 context.getActivity activity를 start activity를 실행을 해라. 컨텍스트에서 어떤 화면을 실행하는데 이 intent를 이용해서 실행을 하세요. 그러면 결국엔 이 화면 현재 화면에서 새로운 액티비티 화면, 이 화면으로 화면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cls.getName에서 클래스 이름을 한번 뭐 출력해 보려고 이렇게 구문을 처리를 했는데 뭐 큰 의미는 없고요. 문제, 오류가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alert dialog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안내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new 구문을 이용해서 alert dialog.builder 빌더 안에는 이제 컨텍스트를 대입을 하고 builder.create 라고 하면 이제 다이얼로그가 생성이 되는데 alert 다이얼로그가 생성이 된 거죠. 그 변수명은 다이얼로그라고 정의를 했고요. 안드로이드에서 다이얼로그 만드는 형식은 다 이런 형태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활용도가 높을 겁니다. dialog.setTitle에서 다이얼로그 창의 이름을 제목 이름을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dialog.setMessage 다이얼로그 안에 출력할 안내문 죄송합니다. 역/n이라고 하는 건 줄바꿈을 했다는 거죠. 한 줄 바꿔서 이 버전에는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안내문을 출력을 했고, 그리고 또 줄바꿈해서 업그레이드 하세요 이렇게 안내문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다이얼로그에 추가했습니다. 버튼 이름은 확인이라는 버튼이고,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는 new 구문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밑에 있는 것까지인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클릭에 대한 리스너 클래스 호출하는 부분이고, 클릭 리스너에서 이제 클릭 이벤트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는 리턴 종료를 시켜라, 중단을 시켜라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이얼로그 완성됐으니까 dialog.show라는 명령으로 화면에 출력되도록 했습니다. 그 위에도 뭐 안내문을 더 추가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소스 코드에서는 처리를 안 했고요. instantiation exception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클래스를 인스턴스로 호출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문제고요. 그리고 illegal access exception은 이 클래스가 접근이 안 되는 클래스를 만약에 호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접근이 안 된다는 exception 예외가 발생하겠죠. 그럴 때 나타나는 캐치 구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 인포에 대한 메소드 정의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자, 목록 임시 제목 목록 임시 화면이라고 해서 molList.xml 하고 molList.java 액티비티 파일이죠. 이 두 개 파일을 만들어서 카테고리 목록에서 하위 카테고리를 호출했을 때는 현재까지 만든 소스로 다 처리가 되고요. 이제 최종 그 카테고리의 하단에서 클릭을 해서 제품 목록으로 가야 될 때 그 화면을 임시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먼저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서 mol_list.xml 파일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new android xml 파일이라는 창을 열었고요. 파일명은 mol_list.xml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형태니까 레이아웃을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저장될 폴더명을 확인을 하시고 기본 XML 구문으로 리니어 레이아웃을 사용하겠다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피니시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자, 액티비티를 현재 뭐 빈 파일이니까 테스트만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일 리스트 XML 파일은 생성한 걸로도 준비가 된 거고요. 그리고 액티비티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네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니페스트에서 애플리케이션 탭을 선택을 했고 거기에서 액티비티를 추가하기 위해서 add 버튼을 먼저 클릭을 하면 이렇게 create a new element라는 창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에서 액티비티를 추가할 것이니까 액티비티를 선택을 하고 OK 버튼을 클릭을 해서 액티비티를 하나 등록을 합니다. 처음에는 액티비티 이름이고 뭐고 다 정리가 안 된 상태니까 이렇게 A 아이콘에 액티비티라고 나타날 거고요. 이 항목을 선택한 상태에서 클래스를 아직 생성을 안 했죠. 그래서 name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new java class라는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저장될 소스 폴더는 src 밑에 소스 폴더라고 자동으로 잡히고요. 그 다음 패키지명은 com.our.app라고 되어 있을 거고 클래스 이름, 액티비티 이름은 more list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public이라고 선언되어 있고 finish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클래스 파일이 하나 생성되죠. 이 파일이 이제 액티비티 파일이 될 거고요. 눈여겨볼 법은 이제 슈퍼클래스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슈퍼클래스는 android.app.activity다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생성이 되면 more list.java 파일이라고 이렇게 화면에 나타날 거고요. 액티비티를 슈퍼클래스로 잡았으니까 액티비티 확장으로 해서 액티비티에 대한 기본 구문이 이렇게 작성이 될 겁니다. 거기에 이 부분은 이제 추가한 부분이죠. 추가로 개발자가 코딩한 부분입니다. set content view 화면에 출력할 레이아웃은 r.layout. list more list 방금 만들었던 그 파일을 화면에 출력하겠다라고 정의를 했고 그리고 상단 메뉴도 출력이 되도록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에 상단 메뉴를 인클루드 안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 나오겠죠. 그래서 탑 클래스, 공통 클래스인 탑 클래스를 호출하되 현재 화면인 this라는 액티비티를 전달을 해서 탑이라는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 tab.init라고 메소드를 호출해서 탑에 있는 각종 객체들이 화면에 출력되고 버튼 이벤트가 막 작동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액티비티 화면으로 매니페스트 화면으로 돌아온 거죠. 매니페스트 화면으로 돌아오면 이 액티비티에 대한 네임이 more list라는 클래스가 생성되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more list라고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파일을 열어서 스타일 파일은 values라는 폴더 밑에 있죠. styles.xml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고 카테고리에 대한 스타일을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추가된 부분이죠. 카테고리라는 스타일은 android theme.light 배경이 하얀색인 그런 테마를 사용하는 걸로 했고 윈도우 노 타이틀
타이틀이 출력이 되지 않도록 true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백그라운드로는 배경 백그라운드로는 드로우블에 있는 bg.png 파일을 출력을 해라 라고 정의를 했고, 리스트 뷰 스타일은 스타일 안에 있는, 현재 이 파일 안에 있는 카테고리 리스트 뷰 스타일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텍스트 어피어런스는 현재 이 스타일 파일에 있는 디폴트 텍스트 어피어런스라는 스타일 정의를 사용하겠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카테고리 리스트 뷰에 대한 스타일을 다시 정의하고 있죠. 카테고리 리스트 뷰 스타일은 안드로이드 기본에서 제공하는 위젯.뷰 리스트 뷰 기본 형태의 디자인을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거기에서 백그라운드는 안드로이드 콜라 슬래시 트랜스퍼런트 투명 백그라운드를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디바이더 행과 행 사이의 구분선에 대한 색깔은 회색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 구분선에 대한 하이트 두께는 1픽셀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theme 부분을 추가로 정의하는데, 이제는 액티비티 클래스명을 이렇게 몰리스트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몰리스트라고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이 액티비티가 선택된 상태에서 theme 항목에서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등록을 해서 스타일에 등록을 했으니까 참고로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저장을 하지 않으면은 컴파일을 해서 그 객체를 젠 파일이 제대로 해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브라우저 버튼을 눌러서 탐색을 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코드를 추가하고 객체를 추가한 다음에 이 styles.xml 파일을 저장을 했기 때문에 젠 파일이 이런 객체들을 다 해독을 해 놓은 상태죠. 그래서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을 하면 옆에 있는 리소스 추저라는 대화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방금 작성했던 카테고리라는 항목을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 OK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작성이 되죠. 골뱅이 스타일 슬래시 카테고리라고. 물론 이제 수동으로 작성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스트링즈는 이제 values 폴더 밑에 있는 strings죠. 여기는 문자열에 대한 변수를 정의할 수 있는 항목이죠. 여기서 add 버튼을 클릭을 하고 create new element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string이라는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OK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새로 생성된 부분이고요. 카테고리 화면에 대한 이름을 정의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름에는 카테고리 언더바 네임, 그리고 출력할 문자열은 앱사이트 슬래시 앱몰 슬래시 카테고리 이렇게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트로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 물론 이 파일도 저장을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별표로 돼 있으면 아직 저장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저장까지 다 한 다음에 매니페스트 화면으로 와서 라벨 항목에서 똑같이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을 해서 레퍼런스 추저 창이 이렇게 나타나면 스트링 항목을 이제 이 삼각형 버튼을 클릭해서 확장을 하면 방금 작성한 카테고리 언더바 네임이라는 이 객체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스트링 부분은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strings XML 파일을 열어서 추가한 다음에 매니페스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선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새로 추가할 거면 이 new string이라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창이 이렇게 열려서 추가할 수 있으니까요. 거꾸로 작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까지 라벨까지 선택을 해와서 골뱅이 스트링 슬래시 카테고리 언더바 네임을 화면 제목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액티비티에 대한 설정이 매니페스트 안드로이드 manifest.xml에서 다 정의가 됐으니까 저장을 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잠시 언급을 했죠. 이 탑 메뉴에 대한 거를 몰 언더바 리스트 XML에서 아직 추가를 안 했다고요. 처음에 구문은 요 줄을 빼놓은 상태에서 리니어 레이아웃만 작성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상단의 메뉴도 같이 출력할 계획이니까 include 구문을 이용해서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폴더에 있는 탑이라는 XML 파일이다 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 파일이 include에서 화면에 출력이 될 거고, 그리고 이 객체의 id는 탑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가로가 풀페런트라고 해서 가로가 꽉 차게, 화면에 꽉 차게 했고, 그 다음에 하이트는 30픽셀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디자인 편집기에서 레이아웃 탭을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빈 화면에 탑 XML이 include에서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아웃라인을 통해서 보시더라도 이제 구조체를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리니아웃 안에 탑이라는 include 객체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카테고리에 데이터를 출력할 카테고리 XML 데이터를 준비하는데요. 파일명은 category.php라고 정했습니다. 이 파일 역시 적당한 서버에 앱이 접근할 수 있는 서버에 작성해서 올리셔야 하고요. 안드로이드 슬래시 category.php 파일에 대한 소스를 좀 살펴보면 현재는 두 개의 카테고리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앞에 공지사항에서 준비했던 XML 파일과 같은 형태고요. PHP 언어로 작성되어 있어서 PHP 언어를 이용해서 문서에 대한 헤더를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는 캐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항상 새로운 파일이 서버에서 새로운 파일을 받아서 출력하는 방식을 취했고요. 그리고 문서의 유형은 application XML이라고 해서 XML 문서다라고 선언했고, 인코딩은 UTF-8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PHP 언어이기 때문에 XML 헤더 부분을 직접 코딩 하면 이 꺽쇠 물음표로 되어 있는 XML 헤더 기호하고 PHP 기호가 충돌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코 구문을 이용해서 XML 헤더를 출력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를 리스트라는 태그로 묶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앱에서 코드라는 변수를 객방식으로 던졌었죠. 이 코드 값이 01이면 이 부분에 데이터만 출력을 하라라고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도서라는 카테고리를 출력했고, 두 번째 데이터로 음반이라는 데이터를 출력했고요. 그리고 필드는 row id라는 필드에 레코드 번호를 출력을 했고, 그리고 subject라는 필드에 C 데이터로 묶어서 도서라는 카테고리 이름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뉴 클래스,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카테고리를 선택을 했을 때 이동할 화면 클래스를 액티비티 클래스를 정의를 했는데요. 메뉴 클래스에 도서 메뉴를 클릭을 하면 com.our.app.molList라는 액티비티를 호출을 하게끔 데이터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메뉴 코드는 01.01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같은 방식으로 음반 데이터 역시 row id를 출력을 하고 서브젝트에
음반이라고 데이터를 출력하고 메뉴 클래스에 똑같이 몰 리스트 액티비티를 호출하게끔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뉴 코드는 01.024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웹서버에 category.php 파일을 올리고 업로드를 하고 웹브라우저에서 호출을 해보면 호출을 할 때 outlab.com/android/category.php 물음표 코드 이퀄 01이라고 이렇게 호출을 했죠. 그러면 XML 데이터가 화면에 출력이 될 거고요. 이거를 소스 XML 소스에서 보시면 정의한 대로 리스트 태그로 이렇게 묶여져 있고, 그리고 01 코드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상기기에서 소스를 전부 다 정리해서 저장하고 가상기기에서 디버그 모드에서 실행을 한 상태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인트로 화면 나왔을 거고요. 기본으로 공지사항이 나왔을 텐데 여기서 쇼핑 탭을 클릭을 해서 쇼핑 화면을 호출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두 개의 데이터니까 도서와 음반이 카테고리 데이터로 출력이 되죠. 그리고 그 제목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중앙에 배치가 되고, 그리고 상세 버튼이 이렇게 나타나죠.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서브 카테고리로 갈 수 있거나 아니면은 화면 전환이 이루어지겠죠. 역시 도서도 클릭 이벤트를 가미를 해놨으니까, 설정을 해놨으니까 이 버튼을 클릭을 해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화면을 이동하면 동적 화면에 대한 탑 자바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아까 이 도서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메뉴 코드는 XML에서 다시 볼게요. 메뉴 코드는 01.01이고 전원할 화면의 액티비티는 몰리스트다 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몰리스트 화면이 나타나죠. 이 몰리스트 레이아웃에서는 상단에 이렇게 그 제목과 버튼들이 출력되게끔 했으니까요. 탑이라는 클래스 가지고 이런 화면이 나타날 거고, 여기서 탑 화면에서 기존에는 탑.java를 열어보시면 기존에는 탑 타이틀 set 텍스트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r.string main underbar name이라는 그런 카피가 문자열이 출력되도록 했는데, 탑 하면은 그 인트로를 제외한 모든 화면에 전부 다 include가 되게 되고, 그 include 된 레이아웃을 호출을 해서 탑이라는 클래스를 new로 인스턴스화해서 호출하죠. 그리고 init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화면에 탑 화면에 그 제목이나 아니면 버튼이 작동되게끔 처리를 하는데, 제목이 화면마다 다 틀리니까 동적으로 제목을 가져오려면 액티비티를 기준으로 해서 act.getTitl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매니페스트에서 정의했던 타이틀, 액티비티에 대한 제목을 호출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문을 이전에 있던 메인 제목을 출력하는 구문을 주석으로 처리를 했고, 동적으로 제목을 가져올 수 있도록 act.getTitl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화면 제목이 탑 메뉴에 출력되도록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위에 거는 아까 봤던 부분은 동적 제목에 대한 로직을 추가하지 않은 상태라 홈 화면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요 밑에 거는 이제 탑.java를 동적 메뉴
구문을 추가해서 수정을 한 이후에 실행을 하면 이렇게 카테고리에 몰 리스트에 해당하는 그런 제목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카테고리를 구현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